시민에서 저 같이 했어요. 같이 했죠. 예, 같이 했고 그리고 주간 시민도 이게 좀 좋아지려고 하는 것을 또 정보기관 기관에서 못마땅하게 보고 폐관을 시켰던데 그때 이게 일종의 또 다른 동아이고 생각으로 아마 하시지 않나 싶어요. 나중에 이제 한겨레 신문에 가서 가서 아주 뭐 일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하셨겠지만 현실적인 사정 때문에 포기를 하셨더라고요. 어렵다. 예. 그때 얘기를 좀 해주시죠. 동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장을 구하지를 못했어요. 왜 그러면 취업 자체를 방해를 하다시피 했거든요. 정보부라든가 또 동아일보 스스로도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서를 통해서 어느 원양 회사의 그 수산 회사인데 거기에 간부직으로 이야기가 다 됐는데 마지막에 제 동서가 그 어렵겠더라. 동아일보 사장하고 거기 회장이 잘한다. 그 최강수라고 옛날 비서실장 하던 청와대 거기 장인이 하는 그런 수산 회사인데 그래서 관뒀지. 내 처남 녀석이 또 대학을 다니는데 자기 자영이 참 보기가 딱하잖아요. 애도 있고 그런데 그 취업을 못하고 그러니까는 자기 그 친구의 아버지 회사가 요즘에 기아 자동차인데 그 시절은 대동기계인가 대동공업 기아의 전신인데 거기에 오너였어요. 거기다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한번 알아서 한번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. 그런데 나중에 또 거기서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만큼 취업이 굉장히 힘들었죠. 그래서 그 산다는 게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좀 뭐 몇 달짜리 일도 하고 심지어는 그 우리 선배 중에 한 분이 그 출판사에 관련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유명한 방송 드라마가 있습니다. 광복 20년이라고 그 드라마를 갖다가 원고를 그 책으로 내는 권한하는 거죠. 그 일을 하는데 권한 작업하는데 좀 네가 좀 와서 같이 거들렸으면 좋겠다. 가서 한 여간방에서 한 서너 달 둥근 적도 있었고 또 한때는 그 안병무 박사라고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 신학연구소 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분은 뭐 특별히 무슨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느낌에 동아투이 기자들 좀 생활에 좀 보탬을 줄까 하고 교회가 직접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일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월남 이상재 선생 그 전기를 쓰는 작업을 이제 자료 수집 직접 쓰는 건 아니고 자료 수집을 해라 그래서 그 여기저기 도서관 뒤지면서 그렇게 몇 달 고생한 적도 있고 또 한때는 뭐 친구가 하는 그 뭡니까 금전 등록기 요즘에는 그런 게 이제 없지만 옛날에 금전 등록기 계산기 또 전자 계산기 회사를 좀 크게 했는데 중소기업이라 그래도 결국 망했지만 거기 가서 일을 좀 도와달라. 그래서 갔는데 우리는 그런 걸 남한테 그 뭐 아쉬운 소리 해보지 못하고 살았거든요. 세무서에서 심사를 나왔어요. 그 기업 중소업체에. 근데 그때 내가 총무부장인가 그런데 총무장께 빳빳하니 이렇게 서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경리과 김과장 뭐 윤과장 좀 하라고 말이지. 나중에 들으니까 그 세무서 그 간부한테서 우리 그 사장 내 친구 사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런 놈 처음 봤다. 이게 중부 세무서 갔네. 그렇게 뻣뻣한 처음 봤다. 그래서 벌금을 그 당시에 50만 원인가 100만 원을 받았어요. 그러니까 법인세 실사해가지고 거기에 문제가 있겠죠. 다 옛날 그 사업한다 산 사람 그런 경험도 있고. 아까 우리 이기중 선배 이야기대로 거기에 이익 선배가 이제 거기 사장 주간심의 편집 책임자로 가 있을 때 거기 이제 같이 일하자 그러고 원래 이기중 선배 먼저 가 있었고 또 나중까지 거기 그쪽 사정은 잘 알죠. 주간 시민도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알고 보면 우리가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그 당시 뭐 정보가 좀 있었던가 봐. 그 아사히 신문 쪼가들 내가
그 확보를 했어요. 아사히 신문 외신면 일면 톱 기사가 주간 10일 폐간 기사예요. 그래서 그게 떠듬떠듬 그 자료가 지금 없어졌는데 그거 일본말이기 때문에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 40년, 30년 살면서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한겨레 신문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고 나서 겨우 직장 비슷한 걸 가져가지고 그 상공회의소에 들어갔는데 78년 3월 달에 갔는데 그 한겨레 신문이 88년에 창간했죠. 예. 그때 이제 송건호 우리는 항상 그 양반을 그 편집국장의 그 송국장인데 그 양반이 안국동의 걸스카우트 회관 거기에서 한겨레 창간 사무국이 거기에 있었어요. 저는 오늘 한번 부르시더라고요. 또 그 양반은 내가 같은 동네 가까운 데 살았어요. 저쪽 역천동 그쪽에서. 그래서 저보고 그 같이 한번 일하지 않겠느냐. 그래서 그 자리는 대답을 못하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서 한 며칠 말미를 주십시오 그러고 돌아왔는데 집에 와가지고 애들을 보니까 저것들을 또 이제 그 고생을 시켜야 된다. 내가 애가 넷이에요. 그래서 앉아 생각하다가 적당한 이제 이유거리가 됐죠. 송국장한테. 제가 신문사 현직을 떠난 지가 10년이 넘고 세상은 지금 아주 급변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 젊은 10년 이하 최소한 그런 젊은 기자들을 그 데스크라고 제가 할 수가 있습니까? 그런 자신이 없습니다. 의지나 의욕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고는 이제 고사를 했죠. 그래서 그때 한겨레 신문을 갖고는 잘했을까? 또 못했을까?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제대로 마쳤을까? 못 마치 그런 생각을 좀 했죠. 네. 한겨레 신문 창간에 참여하시고 또 나오게 된 얘기도 좀만 좀 해주세요. 한겨레 신문에 이제 창간 그때 그 농촌경제연구원이 상당히 그 보수도 괜찮았어요. 이제 그 연구기관 그중에 괜찮아가지고 사실은 먹고 사는 걸로 봐서는 거기에 가지 않는 게 좋은데 이제 그전에 이제 좀 그에 대한 향수도 있고 또 이제 옆에서 자꾸 꼬시는 바람에 가자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죠.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성유보 씨가 이제 그 동기잖아요. 나하고 이제. 그런데 성유보 씨가 이제 거기서 편집위원장, 그러니까 편집국장을 맡았어요.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보고 이제 자꾸 오라는 거예요. 와서 좀 같이 하자고.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꼬임에 못 이겨서 갔죠. 거기에. 가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처음에 그렇게 여름 네티브장 그걸 하다가 판매국장 하다가 제작국장 하다가 총무국장 하다가 또 판매국장 한 번 더 하고 그래서 참 이것저것 별거 다 하다가 결국은 그 전에 학자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학자금을 안 주는데 대학생이 둘이나 되는데 뭐 도저히 뭐 견딜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학자금 준다고 하는 회사로 갔다가 또 거기도 여의치 않아서 힘들다고 못 준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전자신문이라고 하는데 전자신문을 가게 된 것도 그때 이제 내가 그 자동차 생활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 있었는데 그 잡지가 여의도에 있었어요. 아, 자동차 생활도 있었어요? 자동차 생활 있었어요. 씨도 있고 그런 거. 김재관 씨. 김재관 씨 있는데 하루는 그 이제 우연히 박정만 씨가 그때 전자신문에 먼저 가 있었어요. 근데 점심을 같이 먹고 전자신문에 사람이 한 명 필요하다고 너 올 생각 없느냐고. 근데 이쪽에 그 자동차 생활이라고 하는 그 잡지는 그 한 달에 한 번씩 그 잡지 만드는데 내 그 취향에 맞지도 않고 내가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기술적으로 이제 잘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
다른 기자들이 써온 것 그 데스크나 보고 있는데 데스크라는 것도 그 기술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무슨 뭐 문장이나 고치고 있는 것인데 도저히 이거 힘들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그냥 글로 갔지 여기. 근데 가가지고 거기서 그래도 오랫동안 있다가 좀 뭐 먹고 살고 애들 교육시키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결국은 정년퇴임을 했어요.